니콜라 차트 보면서 영상 만드는 건 오랜만입니다. 최근 이때 짧지만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었죠. 그 뒤에 여러 날째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전에 제가 워크호스 관련한 영상을 올렸더니 거기에 어떤 분께서 아마 구독자님이실 듯 합니다만 니콜라 관련 얘기도 해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요. 이게 리퀘스트 같은 건가? 누군가 제가 니콜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랜만에 니콜라 차트나 관련 사항들 이렇게 다시 살펴봤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니콜라 차트를 보면 감개무량하죠.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추세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락 추세선 긋는 것이 더 좀 자연스럽고 익숙했는데, 그런 태세를 이제 완연하게 거스르는 이 우상향의 날렵한 추세선을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죠. 돌아보면 제가 이 일본 캔들 몇 개 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추세선을 막 그은 게 1월 중순 이때쯤인데요. 그때 거래량이 터진 갭상승 캔들이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니콜라를 둘러싼 센티멘트가 갑자기 워낙 좋아진 그런 영향이 컸죠. 거기에 제가 조금 이제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정확히는 이런 정도 상태였을 텐데요. 이게 아직 어떤 패턴이나 캔들 모양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타나고 그게 거래량 폭발을 전제하고 있다면, 그런 조건에서라면 매수할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뒤로 이렇게 쭉 하락이 이어졌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야 이렇게 양봉 캔들이 나타났는데요. 좀 크게 해서 보자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이 캔들 지금 봐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콜라는 처음 상장해서 $90 찍고 내려오는 그 과정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클리어한 그런 차트가 다 있을까? 이른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에도 누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짜고 그러는 것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 하락하는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는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제가 다시 또 급 관심이 생겼었죠. 왜냐하면 제가 윌리엄 오닐이 컵 위드 핸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한 책에 쓴 그 방법론, 팁이라고 하는 게 좀 소박하고 진솔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튼 그 이론 자체는 이제 컵 위드 핸들 패턴에 대한 것이긴 한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용 내지는 이제 준용한 거였죠. 말하자면 이렇게 쭉 반듯하게 우하향 조정하는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는 양봉 캔들이 나타날 때 완전 이 초집중해서 그것을 이제 보고 있다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어떤 양봉이 나올 때 매수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앞전 직전에 있는 고점, 그걸 돌파할 때 사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윌리엄 오닐이 한편 얘기한 그 팁이란 건 뭐냐면, 그게 그렇게 매수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직장인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요 하락하는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는 양봉이 나타날 때 매수를 그냥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래량 폭발을 아직 확인하기 전일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그걸 적용한다면 요날이었겠죠. 요날 이제 매수 시작했을 수 있겠죠.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요날이었는지 어쨌든 그 영상을 올리면서 조건이 다 좀 무르익은 것 같다. 나는 이제 매수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튼 요행이 정말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 이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자, 그것도 그렇지만 니콜라의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을 위해서는 이 이동평균선들을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일선을 하늘색으로 긋고요. 21선, 이 그린 51선, 마지막으로 201선을 블랙으로 해보면, 잘 보이시나요? 이 이동평균선 가지고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딱 눈에 띄는 게 요 장면이죠. 신나게 치고 올라가다가 여기 마치 천장에 머리를 탕 맞고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리는 것처럼 200일 이동평균선
거기에서 요 랠리를 멈춘 셈인데요. 좀 뭐 역시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그걸 넘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진 요 캔들의 의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요는 니콜라에 있어서라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 구간 보이시나요? 5일선이 맨 아래 있고 21선, 51선, 200일선 이렇게 있는, 자 11월 말 12월 초부터 그랬네요. 그게 1월 초까지 그랬는데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게 그랬는데, 이게 이른바 이동평균선 간 역배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짧은 텀의 이동평균선이 바닥을 전전하고 뭐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찐 역배열은 요때 한 보름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특히 이제 양도세 이슈, 작년에 이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수익이 난 종목들이 워낙 많고 익절들을 많이 했어서 이 기한인 12월 며칠이었죠? 이때 바로 앞두고 이게 기한이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뭐 여튼 이왕이면 손해가 나고 있는 종목을 손절하면 뭐 어느 정도는 그 양도세를 좀 경감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요런 생각들을 참 뭐 다들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매도 현상이 일어난 거고, 이때도 제가 영상을 하나 사실 좀 올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 그런 매도 물량이 이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같이 덩달아 부안해동해서 매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홀딩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워낙 니콜라에 대한 그 센티멘트가 안 좋았어 가지고 제 딴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랬던 니콜라의 이동평균선들이 자 1월 초로 넘어오면서 뭐 날짜 굳이 따지면 1월 7일, 1월 8일 이렇게 되겠네요. 5일선이 21선을 치고 올라오죠. 이게 뭐 골든 크로스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뭐 파지티브한 긍정의 크로스가 일어나고, 그 기세를 이어가서 1월 15일에 와서는 급기야 이 5일선이 51선을 쓱 넘어가고, 자 21선을 영치기 영차 끌고 와서 지금 2월 1일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는 비록 이 일본 캔들은 소강 상태로 좀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이동 평균선만 놓고 보면 5일선이 21선을 이렇게 끌고 오는 모양새. 그래서 자 5일선, 21선, 51선 이렇게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니콜라에 나아갈 길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200일선마저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넘어가서 200일선, 가장 긴 텀의 이동평균선을 제일 아래 두는 그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상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아마 오히려 이 스윙으로 이 니콜라 매매에 임하는 많은 분들은 다 떠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지금 요 기세, 큰 흐름은 그런 이동평균선 간 정배열을 향해 나가는 그런 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도상에서 어제 일본 캔들이 이렇게 깜찍한 모양을 만들어 보였는데요. 이거 뭡니까? 여기 지금 이제 갭도 있고 완연한 그 샛별 또는 새벽별 캔들이죠. 흔히 이렇게 긴, 비교적 길이가 긴 음봉 하나 두 개 뒤에 나타나는 이런 돋지는 그 색깔에 관계없이 강하게 상승 반전을 암시한다, 뭐 그런 거고, 이게 뭐 비록 빈도는 높은 그런 캔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찐 샛별, 새벽별 캔들이긴 하다 하는 거고요. 또 한편 전날에 그 음봉이 이거 장대 음봉 그런 건 아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하이, 로, 그러니까 고가, 저가 그걸 따져보면 7%가 넘고요. 시가, 종가만 따져도 5%짜리 음봉이더라고요. 워낙 앞에 이 참 굉장히
예외적인 길쭉한 양봉들, 음봉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짧아 보이긴 하는데 긴 건 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긴 음봉 뒤에 갭을 이룬 도치 캔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확률상으로는 최소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다만 지금 선물 지수 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P니 나스닥이니 다 마이너스죠. 지금 퓨처 선물들이요. 그리고 니콜라만 하더라도 개장 전 지금 가격이 어쨌든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폭이 크든 작든. 그래서 혹시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끈 새벽별 캔들이 나왔는데 이게 주가가 못 오르고 떨어지면은 어떡하냐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좀 몇 가지 이유에서 당장은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엄청 미래를 긍정적으로 밝게 전망해서 지금 매수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또 걱정 근심할 그런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이 라인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어봤는데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한때 1월 중순까지 그 저항선 역할을 하던 가격대가 지금은 이 랠리 후에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지대가 굉장히 튼실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계속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매물대 그 그림 아예 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매물대 때문이던 때문이던 이 22.56 요 정도까지 빠질 수는 있어도 그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그리고 요 랠리가 조금 숨을 고른 뒤에 다시 반등하면서 랠리가 이어지려면 요 지지선을 닫고 가는 게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지선까지만 떨어졌다 반등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 경우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조금 이제 어설프게 알고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파, 2파, 3파, 자 2파가 이렇게 짧게 단정하게 전개됐으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대로 4파는 상당히 길고 또 기묘하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 그 뒤에 이제 5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이제 금기로 삼는 두 가지 사항 중에 요게 있죠. 그러니까 4파의 캔들은 절대 1파 캔들과 만나지 않는다. 마주치지 않는다. 자, 그게 이제 여기서 위배된 거죠.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요거 4파가 아니라는 거고 따라서 요것도 3파가 아니고 요거 다 1, 2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이렇게 봐야 맞겠죠? 소박하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요.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된다는 기본 원리 거기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 가능한 모양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이 5파 뒤에 여기 하락하는 A, B, C 조정이 있다는 거냐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에는 A, B, C라는 게 A, B, C, C는 굉장히 절벽처럼 가혹하게 전개되기가 십상이다 라고들 하는데 다만 굉장히 이제 짧은 며칠간의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플랫하게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선에서 좀 큰 틀에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다 1파로 보는 그런 이제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 그 가능성이 더 저는 좀 클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좀 생뚱맞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무슨 파동이고 엘리어트고 뭔 소리냐 이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니콜라에 관심을 계속 갖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어느 종목보다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공략이 좀 수월하다, 알아먹기가 쉽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다만 그 파동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다만 요번 요 짧은 랠리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하다. 파동 이론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파동 이론을 상당히 이제 신봉하는 사람인 거고요. 다만
통상의 A, B, C 이렇게 가혹하게 전개되는 대신 이렇게 살짝 완만하게 그냥 좀 맛만 살짝 보여주는 정도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반등하기를 바란다는 거고, 그 반등의 기점, 베이스가 되는 점, 여기서는 또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이 서포트 라인, 이 지지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가면 좋겠다. 자, 그런데 만약 이제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지대가 또 비교적 명확하죠. 여기, 그러니까 19.5달러대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요. 요 새벽별 캔들 덕분에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살짝 이렇게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공매도꾼들이 아이고 또 먹잇감 이제 슬슬 올라오는구나 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또 공매도를 치기 십상일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공매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이제 물려있던 물량들, 요번에 이제 이런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들 중 또 상당 물량이 야 역시 니콜라가 그 랠리가 뭐 이렇게 높이 이렇게 막 가거나 또 긴 기간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구나 라고 느낀, 특히 이제 개인 보유 물량이 또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게 만약에 20달러 중반대, 말하자면 요번 랠리에 30달러도 터치했는데 30달러 아래까지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정말 1, 2, 3, 4, 5파 뒤에 A, B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모양이 돼버리고, 자, B가 여기서 형성이 되면 그렇게 반등했던 만큼 C가 엄청 커질 수 있지 않냐. 이제 그게 제 뭐 얄팍한 이제 그 전망인 거죠. 자, 그러느니 여기서 차분하게 조용히 이렇게 횡보하면서 딴 걸 다 떠나서 우리 공매도꾼들 조금 지루하게 관심이 좀 멀어지게 하면 좋겠다 요구하고요. 또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들 중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은 그런 이제 물량은 긴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소진이 되게 하면서 그 기간에 이제 니콜라에 대해서 달라진 이 포지티브한 센티멘트를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충성 그 주주가 편입되는 그런 시기를 갖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이론에 기대어서 얘기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제 꿈에 젖어서요. 만약에 그 밑으로까지 뭐 간다. 사실은 뭐 이 1차 지지선만 깨더라도 뭔가 이제 결단을 해야겠죠, 사실. 뭐 차트 위주로 보면서 뭐 드릴 말씀 중에 뭐 제가 뭐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뭐 공매도 현황 이런 거를 즐겨 보긴 했는데 지금 보면 당연히 뭐 공매도 비율이 적습니다. 요 며칠간. 뭐 지금 공매도를 쳐봐야 공매도꾼들이 뭐 이 구간대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맨눈으로 봐도 여기가 지금 1차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제 쇼 커버링 한다고 사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가 없을 거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100% 뭐 개인적인 의견, 사견에 불과하니까요. 그냥 뭐 저런 의견도 있구나, 뭐 저런 걸 좀 중시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요 지지대에 대한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곰곰이 해 주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